무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무일줄 보면 무오. 자, 무는 양의 토, 그 다음에 오는 음의 화죠. 그래서 화생토 하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생해주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죠? 정인이 됩니다. 정인이 되고요. 정인이 되고, 자, 먼저 이 오화 속에는 오병기정, 자, 오병기정 이렇게 있죠. 자, 무트에 보면은 요거는 편인, 정화는 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는 겁재가 됩니다. 이런 구조 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무토는 우리가 이제 물상을 이야기할 때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한다. 산을 의미하고 또 뭘 의미하죠? 노을을 의미하죠. 노을. 그래서 노을아자, 큰 산자, 노을아자. 그 다음에 오는 12 지지에서 오는 이제 동물로 말하면 말이죠. 말이고, 그 다음에 산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말 정도 보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오화는 이제 그 화에 관계된 거니까 밑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토는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무토는 또 하다, 노을이다. 그래서 노을은 햇빛의 남은 기운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현대적인 물상론 해석에도 이 노을과 안개와 노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큰 산을 의미하겠죠. 큰 산, 넓은 벌판 이런 것을 말한다. 이 무토는 강과 호수를 막을 수 있죠.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토의 특징은 바짝 메마른 토, 건조한 토라고 그랬죠. 메마른 토. 그래서 굉장히 메말라 있는 토, 그리고 건조한 토, 조토, 고토를 의미한다. 자, 여기 보시면 고토, 바짝 메말라 있는 토, 그다음 딱딱한 토죠. 고토니까. 원래 흙이 물기가 있어야 푸석푸석하고 나무가 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 고토는 열에 의해서 가해 놓으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고토와 조토. 그래서 여기에 이 고토와 조토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조토와 고토는 자, 목이 자랄 수도 없고, 두 번째 화의 기운을 설계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촉촉한 땅이면 햇빛이 오면 그걸 열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딱딱하고 열이 있는 땅은 그것을 열을 빨아들일 수가 없죠. 오히려 복사를 해서 오히려 더 덥게 만들죠. 그리고 토생금도 이룰 수가 없어요. 바짝 마른 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조토가 이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오는 음양 교활 오다. 음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뭐가 시작되죠? 일음이 시생이 되죠. 일양. 자, 사가 6개의 양이 있다가 5화부터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교체되는 시기다. 바뀌는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일음이 시생된다. 그래서 일음이 비로소 시자죠. 비로소 태어난다. 그 말이죠. 반대로 일양이 시작되는 거 뭐죠? 오죠. 그래서 이 자와 충하는 게 뭐죠? 오죠. 그래서 오와 충하는 게 뭐죠? 자죠. 이 자수는 뭐죠? 해수는 6개의 음이 있어요. 가장 차가울 때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양이 비롯된다. 일양 시생, 일음 시생. 그렇죠? 자와 오에서 한 개씩의 음과 양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화는 뭐냐면 봉우예요. 봉우는 뭐냐면 봉수대. 봉화대라고 그러잖아요. 봉화대. 자, 그래서 불을 피워서 뭔가를 알리던 거죠. 그래서 봉화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오위마. 그리고 오는 또 말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앞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동물로는 말이고 작은 불, 촛불, 전등, 형광등을 말한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정화의 의미가 있었죠. 정화. 그래서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라고 하면 정화는 열을 내기는 열을 내기도 하지만 열 에너지도 되지만 뭐다? 인조불이라고 해서 인조불. 사람이 만든 모든 일체의 불을 우리가 정화라고 그랬죠. 그에 상응하는 게 오화죠. 그다음에 병화에 상응하는 것은 사화가 되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만인의 지도사상이고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무오일주의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오일주 보면 무오 굉장히 뭐죠? 이거는 봉화대라고 그랬죠. 봉화대 또는 뭐죠? 화예요. 무토는 뭐죠? 조토예요. 메말라 있는 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건조한 토라고 느껴지죠.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럴 때는 건조함을 부르면 우리가 조우상 뭐가 필요하죠? 이럴 때는 수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오일주가 굉장히 메말라 있는 토다. 5월 달에 땡볕이 내리쳐서 바짝 물기가 다 말라버린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오는 음양오행상으로 토이고 오화는 화에 속한다. 그래서 이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길러주는 기운이고 오화는 양의 기운을 밀어내고 음의 기운이 희생한다. 비로소 이제 하나가 생기는 거죠. 시절로 보아서는 무오는 열기가 한창일 때 매우 건조한 때이다. 그렇죠? 자, 이 마른 토인 무토가 오화를 만났으니 무토일주는 화기가 강한 일주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 대한 뭐죠? 아집이라든가 고집이 굉장히 세겠죠. 자, 무토는 태산을 의미하고 지지오화는 장렬하는 태양의 기운을 의미하니 만물을 생산하고 포용하는 힘이 강하다. 무토는 상과 같은 성정으로 음과 양의 중간지대의 성정으로 그렇게 속을 드러내지 않고 산처럼 우직한 고집도 있으며 곰과 같은 우직한 모습을 보이게 한다. 우직한 고집. 이거를 나타내죠. 어쨌든 우리가 무토와 기토를 통해서 어떤 나무를 키워내는 거죠. 어쨌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역할은 뭐야? 나무를 키워내는 거죠.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토는 저돌적이고 무대포적인 경향이 있다. 황소 고집으로 갈등이 올 수 있으니 매사 부족한 면을 고치며 살아야 되겠다. 일지인수는 부친 인연이 약해지며 모친과의 강한 인연이다. 자, 이건 뭐냐면 부친은 뭐죠? 우리가 입장에서 재성이죠. 자, 모친은 뭐죠? 인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무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주로 말하면 나의 배우자 자리죠. 나의 배우자 자리에 뭐예요? 어머니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버지는 인연이 약하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다? 어머니다. 인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면 내가 잘못하면 뭐가 되죠?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 그러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성이죠. 누구죠? 처죠. 처인데 처의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와 어머니가 뭐예요? 서로 다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에 인성이 들어오면 처의 자리에 인성이 들어오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그러한 자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부부 사이에 간섭을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고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피곤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부부가 사이도 멀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있군요. 어쨌든 여기 보면 모친이 배우자의 자리에 와 있는 격이니 모친의 간섭이 결혼 후에도 오기 쉬운 것을 말한다. 오화는 산속의 용암이 끓고 있는 형국이 되니 운에 따라서 탕화살이 작용하기도 한다. 탕화살이 작용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화의 기운이 강해야 되겠죠. 화의 기운이 강할 때 이 탕화살이 된다. 탕화살은 뭐예요?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요즘 많이 가니까 단순히 불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굉장히 조열해지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무가 뭐죠? 무가 큰 산이고 오가 뭐요? 오가 여기 밑에 있는 불이죠. 마그마가 용광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산 속에서 뭐 불이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면 되겠어요. 또 다르게 본다면 뭐다? 오화가 봉화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봉화대 뒤로 노을이 지는 형국이니 쓸쓸함이 느껴지죠. 쓸쓸한 뒷모습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다음에 질그릇. 자, 질그릇은 뭐냐면 무토가 원래 이 산의 토인데 여기다 화로서 불을 막 뗀다. 그러면 뭐다? 이게 토를 구워버리죠. 그럼 뭐죠? 이게 도자기가 되죠. 그래서 무토에 불이 떼어 있는 형국은 이 무토를 뭘로 본다? 도자기. 도자기는 뭐죠? 말라있는 완전한 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그릇, 환상의 영산 이렇게 본다. 그러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강운이고 지성파로서 자식과 인연은 박하다. 교양을 몸에 간직하면 시대적 선도자가 된다. 뭐 이런 정도 별로 크게 와닿진 않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모의 물상은 산 위에 있는 말의 모습이다. 산 위에서 뭐죠? 달리고 있는 말.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호랑이. 왜 호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는 이게 인이 있는데 불타오르는 산, 불산 의미가 있죠. 화산도 의미가 있죠. 이 큰 산의 속에서 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니까 외견상으로는 위험을 갖춘 군자의 모습이나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기운을 지녔다. 안에서 지금 폭발할까 말까 어쩐 불안정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뜨겁죠. 조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좀 끼얹어 주면 좀 냉정을 찰 수 있겠죠. 그런데 온통 이 무호가 조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게 안정이 돼 있지 않다. 그죠? 안정이 돼 있지 않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폭발할 수 있는 잠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폭발. 자, 무월주는 불사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 자, 화토중탕 뭐죠? 이거는 화토중탕. 그 뭐죠? 이거는 불교 관련된 토에 관련해서는 불교에 관련된 그러한 종교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불교가 잘 맞다. 이런 경우는 화토중탕 사주는 불교가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독교는 뭐죠? 화. 불교 그다음에 유교는 뭐죠? 인이죠. 인이니까 뭐요? 목이죠. 그렇죠? 금은 천주교. 그다음에 수는 도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성이 강한 무토가 정인 오를 깔았다. 영감, 직관력이 뛰어나고 식상을 극하기에 행동보다는 사고를 용이하게 사용하게 한다. 식상을 극합니까? 인성이니까 임극식으로. 자, 이해하시겠죠? 임극식으로 극을 한다. 자, 무토는 큰 산이고 오화는 불덩어리니 산 밑에 불덩어리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산 밑에 용암을 품고 있는 화산의 모양이다. 화산이 폭발하면 대단한 위력을 갖는다. 무호는 화산의 상이니 무호일조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유화 독존의 만심, 자만심을 품을 때가 있다. 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죠.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거만한 마음을 이야기한다. 자, 무는 태산, 오는 태양의 기운을 의미하니 포용하는 힘이 크다. 산도 무토인가 사니까 포용하는 힘이 있죠. 단 뜨거운 오화의 기운을 수분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으면 생산하는 힘이 떨어진다. 자, 생산하는 힘이 뭐예요? 토생금이 뭐죠? 토니까 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생금. 근데 이게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토, 메말라 있는 토는 토생금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토와 오화가 모두 건조한 성분이니 뜨겁고 강력하다. 일간 무토는 큰 산이니 중후하고 신용 있고 포용력이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리더십이 있다. 무호일주 역시 병호일주처럼 양인을 놓아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게 되니 역시 잘 제어하면 우직한 장수가 되지만 운에 따라서는 욱하는 성격으로 폭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고 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양인 이것도 되고 또 뭐죠? 이것도 되죠. 말 잡는 뭐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어쨌든 양인은 양인격을 여러분들 앞에 썼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무호나 병호는 굉장히 양인처럼 굉장히 양인격이 뭐예요? 굉장히 신강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양인격은 보통 칠살도 견뎌낼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 자, 포용력 있고 묵직하게 무게감 있는 무토가 12운성이 보다 제왕지와 양인살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성쟁보다 강함과 고집이 거의 제왕의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기 주장이 강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타인을 뭐예요? 무시하기도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거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는다. 매사 자신의 의지와 주관을 관철하고자 밀어붙이니 남들과 불화하기 쉽다. 지지오화는 양인이 되므로 강한 기운을 의미한다. 매사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니 갈등, 고통이 수반되겠다. 다른 지지에 금이나 수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뜨거운 기운이 지나치게 되니 고통을 면하기 힘들다. 타 지지의 수분과 목이 적절하면 만인의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무호가 목은 뭐예요? 목은 관이죠.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재성이죠. 재생관이죠. 그래서 수생목, 수생목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재생관, 재관 있으면은 사람이 훌륭하죠. 이 명예와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욱하고 터져 나올 때는 뭐다? 금수의 기운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다? 식혀줘야 돼요. 식혀줘. 차분하게 가까이 하고 차분하게 절제하고 명상 등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고 좀 식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화기가 더욱 강하게 되면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화기가 강하다는 건 뭐야? 화토. 오로지 화토. 그러니까 생산할 일 하나도 없어요. 화토니까 바짝 메말라 버리는 토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생산적인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정신적을 죽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스님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에 꼭 스님이 아니라도 이 화토 중탕은 주로 스님, 일반적인 불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겉으로 보면 속에 드러나지 않아 우직한 꿈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비상한 두뇌전을 하고 있다. 자, 돌아다니면서 먹고 노는 것도 잘하며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는 건 뭐예요? 역마겠죠? 자기 표현도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무을주는 재성, 임수, 개수가 조율한 일주 구조로 인해서 말라버리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우가 중요하다. 조우용신으로서 수가 반드시 들어오면 좋겠죠. 머리가 비상한 무을주는 차가운 기운으로 넘치는 열기를 잘 제어해주면 복을 받는다. 신인은 있으나 고지식한 편이어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경향이 있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무호에서 무토는 중후한 풍무에 비유할 수 있고 오화는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불안정한 기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무을주는 매사에 인색하며 야박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무을주는 생각이 많고 내면이 복잡하고 공상가 타입으로 몸을 많이 움직임을 싫어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성분이다. 한편 인성이 강하여 매사 신중하나 조급한 마음도 있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나 일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고 재물보다 명예를 중요시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속세를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뭐다 그게 종교적인 성향이라고 했죠. 인성이 강하면 뭐죠? 인성이 강하면 굉장히 아집이 세지죠. 내가 자기 입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집이 세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수가 좀 조가 되겠죠. 금수가 많이 와야 되겠죠. 자, 강철 자존심에 냉정한 면도 있다. 대담하고 추진력도 있고 무을주는 매사 꼼꼼하고 글씨, 그림의 소질이 있다. 그런데 흑백이 분명한 성격이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받는 사주고 매사 일을 잘 진행하다 끝에 화를 내면서 깨버리고 그런 습성이 있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고집이 세고 극단적인 성격 탓에 사물을 파괴하는 기가 강하게 일어서 평소 온순하다가도 상대가 공격해오면 끝까지 항쟁하는 과격한 성격으로 돌변해서 매사를 끝에 가서는 깨버리고야만은 스스로 통제가 잘 안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무토 일주가 자의 오화의 생조를 받고 있어요. 무토가
자 밑에 오와의 화생토로 생조를 받고 또한 뭐다? 왕궁으로 신앙하다고 하니 자 무토는 뭐와 같다? 병화와 같죠. 병호는 뭐예요? 양인이죠. 겁제죠. 겁제는 뭐다? 제왕이 되죠. 왕이죠. 뭐다? 장성살. 12시살을 말하면 장성살이 되죠. 굉장히 힘이 드센 거예요. 왕궁으로 신앙하다고 보나 조토. 자, 바짝 메말라 있는 토라고 했죠. 조토가 돼서 가색이 뭐예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심을 갖자, 심을 갖자. 곡식을 심을 수 있다 없다?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색이 안 된다. 토가 바짝 메말라 버리면 토생금도 안 되고 나무도 못 키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호는 바짝 메말라 버린 이 조토라서 가색이 이룰 수가 없다. 자, 토국수는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마른 토기 때문에 물은 그걸 잘하겠죠.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래서 토생금 잘하나 토생금은 못하겠죠. 토국수는 잘하지만 토생금은 못하겠죠. 이해되시죠? 바짝 메말라 있는 그 메마른 땅은 뭐죠? 물을 잘 빨아들이니까 토국수는 잘해요. 그런데 이 메말라 있는 토는 뭐다? 토생금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생금은 뭐하니까 자기 위주고 화토중탁 뭐예요? 화토중탁 뭐라고 했죠? 화와 토로 거듭되어서 탁하니까 뭐다 이거는 뭐다? 불교 스님 사주라고 했죠. 스님 사주. 자, 화토중탁은 이거는 스님 사주다. 자, 신앙하여 목관을 좋아할 것 같으나 목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어요? 못 내리죠. 딱 뜨거워가지고 딱딱한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쉽잖아요. 그래서 땅이 좀 부들부들하고 물기도 좀 있어야 나무가 뿌리 내리기 쉽죠. 목관을 좋아할 것 같으나 조토의 목이 고사하여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서 그 말이죠. 불용 쓸 수가 없고 토를 만나 비록 그것이 그릇된다고 하나 열량이 부족하고 질그릇밖에 안 됨이 서운하며 도자기라고 했죠. 도자기 딱딱한 그러니까 불에다가 흙을 구우면 그릇이 되죠.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또한 불 먹은 흙에 어설픈 수는 뭐죠? 재성이죠. 재성은 그래야 돼요. 재성은 결국 토열을 야기시키니 파괴하고 계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스님이 계를 파괴하고 파괴승이 되는 거죠. 오중의 정화의 도움을 받은 것은 좋으나 비겁을 동반하고 있어서 그 대가는 치러야 될 것이다. 비겁이 있고 자, 무토의 지지인 옷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오병기정이라고 하는 일지에 자, 요 밑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무호일주는 일지에 양인을 놓았고 십신상으로는 정인에 해당되고 12운성인 제왕에 해당되니 끝까지 버티는 불굴의 의지가 강하다. 12운성인 제왕지와 양인사를 갖추고 있으니 무호일주는 화의 저돌적인 성감과 함께 자신감과 고집이 돋보이는 일주다. 뭐죠? 제왕이면서 뭐다? 양인살이 있으니까 그랬다. 그 말이죠. 무혈주는 인성이 제왕이고 지지 인성이 노광으로 놓였으니 부모를 잘 모시고 있다. 인성이 노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성이 노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어야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무오. 자, 무오는 화토동법에서 무와 같다? 병화와 같죠. 그래서 병오, 병한데 뭐죠? 겁제죠. 겁제니까 뭐다? 이거는 겁제. 그러니까 뭐죠? 양인이죠.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를 두는 경우가 이제 양인인데 이런 경우는 뭐다? 제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왕이 된다. 왕궁에 놓인다. 그죠? 왕궁에. 자, 오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병기정이 있죠. 오병기정. 자, 병화는 똑같죠. 뭐죠? 편인이죠. 편인이면서 뭐와 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왕자, 왕궁이 되겠죠. 왕자, 왕궁. 왕자, 왕궁이 됩니다. 자, 기토는 뭐죠? 화생토가 아니라 여기 토죠.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는 뭐죠? 겁재죠. 겁재. 겁재. 그러면은 이 기토와 오화는 어떻게 되냐? 기토는 뭐와 같죠? 정화와 같죠. 그쵸? 기토는 정화와 같기 때문에 이거죠. 그런데 오화 이시는 뭐죠? 비견이죠. 같은 비견이니까 뭐다? 이거는 녹이죠. 그래서 녹좌 왕궁이 되죠. 그 다음에 정화는 똑같죠. 이거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정화는 정인이 되죠. 정인이 되고 녹좌 왕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오화에 있어서 병화는 겁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지고 정화는 같은 비견 이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비견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다 이거는 녹이 되고 이거는 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는 정화와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을 봐야 되겠죠. 삼합. 삼합을 뭐죠? 여기 오화가 들어갔으니까 인오술이 들어갔죠. 인오술이죠. 그러면 도망력. 자, 도화는 뭐죠? 도화는 연살이죠. 연살은 어떻게 해죠? 후년방겁. 앞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요 삼합을 그대로 놓으면 1번, 2번, 3번이에요. 자, 그대로 놓고 봤을 때 그대로 놓고 보면 자, 인오술은 뭐냐면 그대로 지, 장, 화예요. 자,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에요. 그 다음에 연살은 뭐냐면 도화는 뭐냐면 후년 반겁이에요. 그래서 연살은 첫 글자의 다음 글자 인 다음에 다음 글자가 뭐예요? 묘죠. 인묘니까. 그 다음에 망신살은 뭐냐면 전천망육. 자, 후는 디우자고 전은 앞전자예요. 자, 전천망육. 전천망육. 망자는 여기 있죠. 망신은 그럼 망신은 뭐다?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그러면 5의 앞 글자는 뭐죠? 사죠. 사. 그 다음에 도망역, 역마살. 자, 역마살은 뭐죠? 충하는 거예요. 충역, 제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뭐예요? 인과 충하는 게 뭐죠? 역마살은 신금이죠. 인신충이니까 이렇게 해서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 오와 관련돼서 저기 방합은 사오미죠. 사오미. 자, 앞에 있는 거 뭐죠? 진이죠. 진은 뭐다? 과숙이죠. 과숙 여자. 뭐다? 이거는 진이다. 여기 오는 거 뭐죠? 고신이죠. 남자. 뭐다? 이거는 사오미 신이죠. 그래서 과숙살은 진, 고숙살은 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합으로 하는 것은 도망력, 도화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을 뽑을 때는 이걸로 12신자를 할 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방합, 고숙과숙은 방합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병기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행 중에서 간목,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임수 이렇게 있죠. 물론 여기는 이제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신금이 있고 개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자 여기서 뭐냐면 병화 했어요. 요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도 했어요. 기토도 했고 정화 했고 기토니까 여기 했죠. 그러니까 화토는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안 한 게 뭐냐? 나머지 안 한 게 이 간목이죠. 간목은 뭐죠? 평관이죠. 평관. 그 다음에 경금은 토생금이니까 식신이죠. 같은 양이니까 임수는 토국수 극하는 거니까 편제죠. 음양이 같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간목이 오화에 있으면 어떡하냐? 자, 오화가 여기에요. 여기. 자, 간목이 어디죠? 자, 간목과 비견은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녹이 되죠. 순서는 양이니까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광세 병사가 되죠. 여기 사궁에 속하고 을목은 여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을목은 거꾸로 가야 되죠.
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노광새 병사묘 절태양 생이 되죠. 그래서 을목은 생이 된다.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는 그 다음 무토기토는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경금은 뭐냐면 경금은 여기 있죠. 경금은 같은 게 신금이에요. 그럼 신금이 뭐가 돼요? 녹이 돼요. 근데 이게 5화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노광생 아니 노광쇠 그 다음에 병사묘 절태양 생육되죠. 그러면 노광쇠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세 글자가 생육되죠. 근데 5화는 뭐죠? 생욕이죠. 그래서 요거는 욕이 된다. 신금은 여기죠. 자, 요겁니다. 여가 녹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다? 신금은 여기니까 이렇게가 되죠. 음이니까 그래서 노광새 병이 되죠. 그래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욕과 병은 같이 움직이고 자, 임수는 뭐냐면 임수는 해수가 같죠? 같으냐?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녹이 되죠. 이게 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니까 뭐요? 이렇게가 되겠죠. 양이니까. 그래서 노광새 병사묘 절태 태가 되죠. 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법이라고 이제 개수는 뭐냐면 이거죠. 뭐다? 이거죠. 자, 여가 녹이 되죠. 그런데 거꾸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노광새 병사묘 절이 되죠. 그래서 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태가 되면 하나가 절이 되죠. 절태. 그 다음에 욕병, 사생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이걸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아, 잘못했네요.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고 가정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자, 무호 왕이 됐었죠? 왕이고요. 왕궁이고. 그 다음에 왕자 왕궁, 노광 왕궁이고, 녹자. 다 노광이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니까 장성살이고, 녹이니까 망신살이고. 그 다음에 요거 도망역에서 묘, 사, 신, 신진. 맞죠? 뭐 5니까 사오미니까 진, 사오미, 신 이랬죠? 그래서 신진 맞죠? 그 다음에 인신충,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 인묘, 후년 방겁, 전천망육, 충격제월 맞죠? 다 맞죠? 공망은 뭐냐면 공망은 이 무토는 지지와 충하는 거, 충하는 게 뭐예요? 자수죠. 좌우충. 그런데 무토는 뭐죠? 양이니까 그 다음 글자. 그럼 자축이 되죠. 그래서 자축이 됩니다. 다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자, 생사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병욕이 됐었죠? 병욕이 되고 절태가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편제는 뭐죠? 재성은 뭐죠? 부인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죠. 아니 이제 부인이 되죠. 그리고 식신은 뭐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가 되고 편관은 뭐죠? 남자 입장 관은 뭐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고 그렇죠? 남자한테는 뭐가요? 자식이 되죠. 육친을 보면 그 다음에 직장도 되고 이렇게 그 의미를 이게 풀어 쓰는 거예요. 사생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을주는 제왕에 해당한다. 그렇죠? 무을주는 제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다? 왕이다, 왕. 그러면 권력과 형을 주재하는 성분인 일인을 사주에 지녔다. 이름 뭐죠? 양인이라고 하죠. 근데 일주가 양인이라는 거죠. 사주에 지녔지만 자만심이 강하고,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자, 제왕과 양인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드셉니다. 자만심도 강하고, 비사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유아독존이고, 그렇죠?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구설수가 따르기 쉽다. 그리고 도처에 적을 많이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속성수패하는 기운, 속성수패. 빨리 이루기도 하고 빨리 패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다. 자, 무을주는 일지가 양인이죠.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생살 대권을 장악하기도 하고 극처 극부하는 내면의 흉의를 지니기도 한다. 그런데 이 양인은 살로서 그 권위를 더욱 바람으로 평관을 기뻐하기도 하며 권위를 높이는 기운이기도 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했던 건데, 자, 내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나를 극하는 게 뭐죠? 나를 극하는 것. 관이죠.
근데 관은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관은 비교적 순탄하니까. 근데 칠살 또는 뭐죠? 이게 편관이라고 하죠. 이 편관은 너무나 흉폭스러워서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엠만이 강해서는 강하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에 양인이 있다. 또는 이 양인이 있다. 그럼 뭐죠? 충분히 내가 이 칠살, 나를 치러 오는 깡패하고도 맞붙어 볼 만큼 내가 정말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 양인이 있으면 칠살을 뭐다? 맞받아쳐 가지고 이거를 순화시켜서 뭘로 쓸 수 있다? 관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양인은 칠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인은 칠살을 반가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편관을 기뻐하기도 하며 그 말은 양인은 편관을 기뻐하기도 한다. 자, 모혈주는 뭐다? 효신과 양인사를 사주기 때문에 효신은 뭐죠? 편인이 인극식으로 식상을 극하는 거죠. 극하는 거야. 그래서 밥그릇을 식상은 뭐죠? 밥그릇이잖아. 밥그릇. 밥그릇. 편인은 뭐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어떤 고집을 피워가지고 밥그릇을 깨버리는 경우 이것을 효신 또는 올빼미 요자죠. 올빼미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효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효신과 양인사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무혈주는 뭐예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겠죠? 자식들도 혹시 무혈주 보시면 병월주나 무혈주 비슷해요. 병호도 마찬가지죠. 무호나 화토동법에서 굉장히 드세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 아들도 병호울주가 있고 딸도 무혈주가 있는데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모친을 잃거나 모 외 유모를 암시하는 사주다. 그러니까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복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불교의 심취에서 불사에는 1등이나 부모 형제를 떠나서 고독한 사주인데 사귀는 이성은 동일한 신앙인과 연애하며 신앙에 몰두하는 명이다. 그래서 이 무호일주는 화토 중탁사주이기 때문에 화토 중탁사주이기 때문에 불교와 인연이 있다. 그죠? 불교와 인연이 있다. 아까 화토 중탁사주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있죠? 화토 중탁사주. 자, 화토 중탁사주이기 때문에 불교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과 재물. 자, 직업과 재물을 하기 전에 먼저 직업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 자, 공부는 뭐죠? 공부는 인성이에요. 그렇죠? 자, 인성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왕종이 됐든 왕자가 됐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요 말을 알고 싶은 요 말을. 그런데 뭐예요? 왕궁이에요. 왕궁은 자리는 좋죠. 굉장히 드센 힘센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왕이에요. 왕록이니까 인성은 뭐예요?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부도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육체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어머니도 되죠. 어머니 인성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번 볼까요? 자, 일지 인수는 노력, 인내를 의미하니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이 온다. 수가 부족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매사에 갈증을 느끼니 공부가 신통치 못하다. 교육적이고 정신적인 면은 매우 강하나 세속적인 집착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주관과 고집이 대단하다. 아무튼 고집. 인성이 강한 지장간의 영향으로 학문이나 문서와의 관련된 일에 종사할 수 있고 관성이 있다면 관인상생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다. 관이 있으면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냐면 내가 있고 나를 극하는 거 뭐예요? 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뭐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럼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뭐죠? 나한테 인성, 나를 생겨주는 거 뭐예요? 수죠. 이게 뭐 갑이라고 했을 이게 목이라고 했을 때는 나를 생겨주는 수죠. 나를 극하는 거 뭐예요? 금이죠. 근데 여기 사이에 인성이 오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관의 기운을 나한테 좋게 순화시켜서 나한테 힘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관인상생은 좋다. 관인상생이 좋죠. 자, 오화는 말이므로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던 때 운송이나 통신을 맡아서 했던 것을 보면 오화인 경우 운송이나 통신 관련된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쪽 관련돼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편관, 정관은 뭐다? 관이죠. 관이는 뭐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직장을 보기 위한 거니까 직장으로만 국관에서 해석을 하시죠. 자, 뭐다? 생사예요. 정관은 그나마 생이니까 괜찮겠죠? 사는 뭐다? 편관인데 사예요.
죽었어요. 생은 이제 장생은 낳긴 낳는데 그래도 낫겠죠. 장생이니까. 자, 무혈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업에 종사해도 좋다. 은행, 보험, 증권업에 진출하면 좋고 의협심과 신뢰가 강하니 법관, 군인, 경찰, 교통부, 교육, 공직자 계통 좋다. 그다음에 토기 때문에 뭐야? 농림, 토목, 창고, 임대업. 자, 무혈주는 관을 자연스럽게 끌어안은 셈이니 음기가 자연스럽게 정화돼서 상당한 포지션의 지위까지 오르기도 하고 종교와 철학에 깊이 심취하는 성향도 있다. 지장간 편인의 영향으로 종교나 철학과 관계가 있다. 지장간에 편인이 있나요? 자, 무오, 오병, 기정이죠. 자, 이게 편인이죠, 병화가. 그래서 편인은 뭐죠? 우리가 이게 활인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교나 철학 이런 거 활인. 자, 일지인성은 관을 잘 받아들임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좋다. 관인 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혈주는 수사기관이나 권력계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승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아까 승려가 뭐라 했죠? 화, 토, 중, 탁. 화토중탁사죠. 화토중탁사죠. 승려에게 많이 발견된다. 그 밖에 의료계, 문화계, 종교계, 그 다음에 운수, 섬유, 문구, 기계, 관광계통.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자, 무혈주는 주로 학문, 자격증, 특허 이런 것에 좋고 응대인가 무겁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종교와 심리, 철학, 역학 등에도 이런 쪽 정신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음 수련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과 일반 사회는 잘 맞지 않는다. 직장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 좀 왕따 돼요. 도인 소리 하면. 자, 무기토일주가 한여름에 이몰생에 생기면 뭐예요? 물이 필요하죠. 그럼 뭐다? 물을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목욕탕이죠. 그렇죠? 이런 쪽에 목욕탕 관련된 호텔이나 이런 쪽에 인연이 있다. 그렇죠? 이러한 이치는 임수가 5월에 태어나 물이 부족해서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에는 돈은 어떠냐? 돈은 태절이에요. 재성이 절태로 들어왔으니까 썩 좋진 않겠죠? 자, 무토는 건토이니 수기운을 추구한다. 바짝 말라있는 토니까 수기운이 필요해요. 조우상. 그 수는 뭐죠? 재성인 동시에 돈과 여자를 추구한다. 재성인 돈과 여자죠? 이 재성이니까. 무토는 건토이니 수기운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기운이 없으면 재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기운이 없으면 재성이 부족하다. 이 정도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 가족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족 관계. 자, 무토가 건토, 바짝 메말라 있는 토라서 일지오화를 반기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배우자의 덕이 없다. 그리고 뭐야, 무토가 배우자 자리에 내가 뜨거워 죽겠는데 마른 토인데 불까지 들어오니까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배우자의 덕이 없다. 정미일주와 무오일주는 강력한 화의 기운으로 특히보다 정력이 좋다. 정미일주와 무오일주는 강력한 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정력이 좋다. 남녀공이 정력과 색정이 강한 편이다. 그렇죠? 이게 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상식이 다른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뭐 참고만 하세요. 자, 화는 목, 화, 토, 금, 수가 있을 때 수는 뭐죠? 우리가 정이죠. 그러니까 정액처럼 남자의 그 소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 왕해야 정력이 세다고 하죠. 그런데 수는 뭐죠? 물이기 때문에 지구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지구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화는 뭐죠? 불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파크. 두 남녀가 스파크가 안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흥분하고 빨리 발기되는 거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그 소스를 말하죠. 어떤 그 원천 정액이 이제 고갈되면 안 되겠죠. 정수를 함부로 쓰면 안 되듯이 정수가 빨리 메말라 버리면 그만큼 빨리 이제 약해지겠죠. 금은 뭐죠? 단단하죠. 그래서 단단함을 의미한다고 해요. 토는 이제 지구력, 오래 하는 거. 목은 뭐죠? 목은 뭐라고 하던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행을 가지고. 어쨌든 이 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발동이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력이 좋다. 여자는 여걸이고 수단이 능순능란하여 활동력이 왕성하다. 지장간의 기토의 성정이 강하여 양인적 성향이 표출되니 남녀공이 배우자의 연이 나쁘다. 겁재죠, 겁재. 자, 모월주는 색을 밝히는 성분을 가졌으므로 모두가 상처 상부하기 십상이고 재혼하는 경우가 십상이다. 많다. 자, 모월주는 한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자,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주지만 육친, 무덕, 육친의 덕이 없고 천복이 있어 중년 이후에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눈이 매우 높아. 매우 눈이 높아서 섹시하고 멋진 이성에 관심이 많고 남성은 일점 수기가 없어 금전적으로 인색하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랑하려 하는 성향이 짙은 사주다. 근데 요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여성은 미남을 남편으로 얻지만 돈을 잘 쓰며 무사내들과 음사를 즐기는 성향이 있다. 이거는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뭐죠? 이건 뭐다? 요 음사 있죠? 음사. 이거는 음과 음은 관련된 뭐죠? 이것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음양살, 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와 무어 이게 음양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어쨌든 이 지금 여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다 정력이 세다. 정력이 세다. 저 두 번째 미남, 뭐 미녀, 인기 이런 그 말이 나오죠. 세 번째가 이런 음사를 즐기려고 한다. 지금 굉장히 다 이런 쪽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별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무오일주가. 자, 남녀 모두 이게 정력이 왕성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이성으로 인한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무월주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의심이 많아 남을 믿지 못하고 독선적인 이기심이 작용하여 고독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 남녀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서 배우자의 호흡이 좋지 않아서 남녀 간에 배우자와 그러니까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무월주는 매사 지나치게 서둘러 실패를 자초하니 적당한 자기 관리로 마음 경영을 하면 좋은 삶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자, 무월주는 바짝 메말라 있잖아요. 그쵸? 무월주는 바짝 메말라 있으니까 자, 계곡의 바위가 뭐죠? 금이죠. 그 다음에 계곡의 폭포수나 물이 뭐예요? 수죠. 그래서 계곡에 바위와 물이 있는 뭐 예컨대 백담사 가는 길목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데 가서 무일주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겠죠. 시원함을 느끼겠죠. 청량감? 이 청량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수도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물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피용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알려주면 좋겠죠. 그 악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계곡물에 이런 데 가서 이 오랫동안 이 기를 좀 바꿔와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남자는 처와 모친의 갈등이 올 수 있다고 했죠. 왜? 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모친이 남편 인연을 맺어주거나 대를 사할 경우로 결혼 후에도 모친 동거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좋긴 하지만 뭐요? 처와 어머니 간에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남자가 피곤할 수 있다. 일지인수는 재와 무정하고 그쵸? 재성을 반기지 않죠. 왜냐하면 재성은 재극인으로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재성을 싫어해요. 그리고 관을 약화시키므로 관생인이죠. 그렇죠? 자, 이 무오에서 오가 인성이다 보니까 인성은 재성을 나를 극하는 재극인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을 안 반가워해요. 무정에서 정을 안 주고 그다음에 관생인이죠. 관생인 인생아 그렇죠. 관의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관을 약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재와 무정하고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재와 무정하기 때문에 처에 대해서 정을 못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관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왜요? 흔히 말하면 관을 약화시키는 뭐예요? 남자의 기운을 쪽쪽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그 드라마 보면 남편 잡아먹을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의 기운을 설기시킨다. 왜냐하면 관생인으로
관생인으로 기운을 설계시키죠. 인성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이 안 좋다. 왜냐면 자, 재성을 밀어내니까 안 좋고 관의 기운을 빼먹으니까 안 좋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지인수는 매사 더딤을 의미하고 배우자의 별을 약화시키거나 연애하더라도 매끄럽지 못하고 늦게 결혼해야 순조롭다. 자, 일지인수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겠죠. 인수니까 그래요. 인수는 뭐죠?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생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인성하고 인성이 나를 뭐죠? 생해주고. 자, 비겁과 겁재는 뭐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는 건 인성 아니면 비겁이에요. 그래서 일지인수는 매사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생해주니까. 항상 엉성만 항상 이 보호만 받던 사람들은 응습부리죠. 그래서 모친의 간섭을 의미하니 배우자 결정 등의 갈등이 심하게 겪기도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건조한 무토의 쓰임을 결정하는 수기가 필요한데 일지에 또 건조한 오화가 있으니 남녀 모두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죠? 바짝 메말라 버리니까 그렇죠? 일지 오화는 도화이기 때문에 도화의 기운이 있는 글자이고 말은 정력이 좋은 동물임을 감안하면 무호일주는 이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계속 이야기 나오네요. 자, 무오에서 오가 뭐다? 말이다. 말이 정력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무호일주는 남녀 공이 이런 쪽으로 발달될 수 있다. 자,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죠. 자, 재성이 뭘로 들어와 있어요? 절태죠. 절태 뭐예요? 끊어지고 이제 막 태어난 거죠. 절태. 그러니까 정제는 부인이죠. 절로 들어왔으니까 인연이 있어 없어요? 없죠. 부인 덕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뭐예요? 활인이라든가 유경 쪽에 업을 놓으면 덕을 볼 수 있다. 부인이 업상대체가 되면 괜찮은데 부인이 만약에 업상대체가 안 되면 뭐예요? 부인이 사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씀씀이가 커서 그걸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재성이 절대로 들어오면 재물의 출입이 빈번하고 기복이 심한 경우로 성공했다가도 말아먹는 사주다. 그래서 자, 재물로 과거가 화려한 사주다. 나도 왕년에 뭐 했어 할 때 선빈 후보. 자, 먼저 젊었을 때 가난하면 후에 부자가 되거나 그다음에 젊었을 때 부자였는데 망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가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복이 있다.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재성인 아버지의 덕도 약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예요? 재성이니까. 재성이 절대로 놓여 있으니까 아버지의 덕을 보기 힘들다 그 말이죠. 운에서 수가 들어오면 재물이 들어오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무오일주는 뭐다? 기본적으로 수가 오면 좋겠죠. 자, 무오일주 남명은 한 여자와 오래가지 못하는 성분이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랑하며 같은 집에서 사는 성향이다. 요거는 요즘 세상의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 무오일주는 성적인 측면에서 여자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하는 형이고 서로 같이 즐거워야 된다. 굉장히 이걸로 좋아한다. 이걸 너무 바뀌면 노년이 뭐예요? 하체를 쓰지 못한다. 여기 있죠. 정수가 고갈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껴야 된다. 그 말이죠. 정수를 아끼지 않으면 당뇨 관련된 질환을 겪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면 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무오일주의 남명은 여성에게 아낌없이 재물을 쓰는 스타일이지만 가까운 친구들은 매우 인색하고 변덕이 자주 일어나서 가피를 잡을 수 없는 성분이다. 따라서 수행하는 인내심으로 자기의 결점을 고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조혼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뭐다? 만혼, 늦게 결혼하라는 거죠. 부부간에 인연이 별로 없을 때는 늦게 결혼해야 그나마 덜 갈등하겠죠. 그리고 또 힘이 넘쳐날 때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일적으로 강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혼하겠죠. 근데 좀 나이 들면은 이런 부분은 좀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은 미모의 여성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탁월한 사주의 이별이 무상하니 처궁은 박복하고 화산의 영상이니 무일주는 정밀주와 함께 미녀와 인연이 많은 성분이니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일주 사주원국에 수염에 해당하는 수나 자가 있는 경우라면 충효음이니 대체적으로 수염이 거칠고 성질이 급하며 아나무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형액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수술을 받거나 또는 중년 이후에 부부간에 이별하고 재혼할 수가 있다. 수가 오면은 이제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게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좌우충을 하게 될 경우 그렇죠. 무오가 작용하면 어떻게 해요? 좌우충을 하죠. 이럴 경우는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관을 보겠습니다. 관은 뭐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죠. 자, 자식 이 관계를 보면 자, 근데 뭐예요? 생사로 왔어요. 사니까 죽었고 생이니까 장생이죠. 썩 그다지 힘이 강하진 않아 보이죠. 자, 관이 사정으로 들어오니 부부 무정하기 쉽다. 그렇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쉽지 않다. 무일주 연명은 남편 궁이 무력하기 쉽고 생산 사종이니까요. 호탕한 여걸로서 여자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버리죠. 언변이 능숙하고 수단이 능란하여 활동력이 왕성한 성향이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돼요? 기가 주고 온매 기주고 그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미남을 남편으로 얻어서 돈도 잘 쓰고 문미남과 남자들과 함께 음사도 즐기는 명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장부가 돼 버리는 거죠. 성욕이 강하여 독신이 어려우나 한 상대로 만족하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자유로운 환경이 낫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연애를 더 마음껏 하다가 나이 들어서 좀 한풀 꺾이면 그때 만원하로 좀 늦게 결혼하는 거. 자, 무호일주가 배우자감으로 개미일주를 만나 결혼하면 백년해로 하는 부부궁합이다. 무호일주가 배우자감으로 갑자일주를 만나면 결혼하면 헤어지기 쉬운 궁합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무오. 자, 무토와 합을 하는 거죠. 무기합하죠. 오합을 하는 것은 뭐죠? 오미합. 그래서 개미일주는 좋다. 그런데 뭐죠? 갑자일주. 목극토 극을 해버리죠. 좌우충 해보죠. 그러니까 좋지 않죠. 갑자는 안 좋고 개미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명계는 자식이죠. 관이 남명계는 자식이 사종이라서 인문계로 보내서 공직으로 보내는 게 낫다. 즉 업상대치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된다. 그 말이죠. 사종이니까 그다지 좋진 않죠. 자, 식신은 뭐죠?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죠. 그런데 뭐예요? 식신 입장에서는 병욕이에요. 병은 뭐죠? 병은 역마. 용은 뭐죠? 멋부리는 거죠. 목욕하는 거. 목욕. 멋부리는 거. 공부가 되겠어요? 멋부리고 돌아다니는데? 안 되겠죠. 자, 식신이 병욕이므로 자식이 자수성가하게끔 원처학문시켜야 된다. 멀리 보내서 공부시켜야 된다. 왜냐면 이게 있죠. 역마가 있으니까 원처. 집에 끼워놓고 속만 끓이지 말고 그냥 멀리 차라리 보내버리라는 거죠. 원창을 시키면 차라리 공부할 수 있다. 식상이 목욕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멋부리는 거죠. 근데 식상이 멋부리기 때문에 뭐냐면 무오에서 자,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뭐죠? 식상이죠. 식상은 뭐죠?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는 게 까탈스러워요. 그런데 미식가가 많죠. 미식가야 먹는 것도 까탈 수 있는 거죠. 식상은 감성계이므로 먹과 맛의 달인들이 많다. 자, 이는 뭐죠? 이는 어머니죠. 인성이니까. 어머니죠. 자, 근데 뭐요? 왕이죠.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성이 녹양으로 있으니까 어머니가 힘있고 어머니가 영향력이 막대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세요. 자, 비겁은 본능계, 식상은 감성계, 재성은 수렴계, 관성은 자율계, 인성은 사고계. 그렇죠. 인성은 사고, 공부하는 거니까, 관성은 통제받는 거니까 자율계, 재성은 수렴계, 욕계, 욕심, 식상은 감성, 내가 감성을 표출하는 거, 비겁은 본능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일단 올려놨습니다. 가끔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아프면 어딜 가라? 병원 가라. 그런데 무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는 이런 느낌이 와요. 자, 무오가 와요. 자, 밑에서 불을 막 떼요. 그러면 무토가 돼요. 흙이 어떻게 해요? 바짝 마르면 갈라지죠. 몸이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피부병. 피부 관련된. 자, 무토는 뭐죠? 비장, 위장이죠. 그렇죠? 오화는 심장 질환계. 화니까 화는 심장 쪽. 자, 일제가 인성으로 식상을 극함으로 자, 무오가 인극시 식상이 뭐예요? 화극금이죠. 식상이 뭐죠? 금이죠. 근데 화극금으로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인성이 식상을 인극식으로 식상을 극함으로 건강에는 조금 부정성이 있다. 식신은 뭐죠? 우리의 건강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릴 수 있겠죠. 무호일주는 대체적으로 편식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 시절에는 잔병을 많이 앓는 사주인데
비뇨기과, 피부과, 변비, 위장, 늑막, 고혈압, 당뇨, 중풍. 자, 뭐죠? 위장, 변비, 피부, 비뇨기, 뭐 당뇨, 고혈압, 뭐 화, 중풍, 뭐 이런 거 있죠. 체질로 외면적인 것은 따뜻하지만 오장육부 시체 속은 냉하여 고생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뜨겁지만 안에가 냉하다는 거죠. 시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심장이 약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놀라며 피부병이나 위장병에 노출됐으니 조심해라. 자, 이건 뭐죠? 전부 다 토죠. 자, 모혈주 사조공국에 금이 허약할 경우는 뭐죠? 폐대장이죠. 폐대장이 질병에 노출된다. 화가 강하면 화극금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폐와 대장이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지지에 신유금이 목에 둘러싸여 있거나 혹은 신유금이 화목에 의해서 심하게 그걸 당하고 있을 때는 폐암이 문제가 있다. 이게 금이 화극금 당하고 있는 경우는 폐암을 생각하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옛날에 동료 교수님을 봤는데 금이 3개 있었는데 극을 당했어요. 화극금을 많이 당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금이 아무튼 문제가 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이 폐 쪽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본인도 안 좋대요. 그래서 수술을 한번 했대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또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 문제 주로 신살에 관한 거죠. 자, 음양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찍어놓은 동양성이 있어요. 음양살은. 그래서 무혈주는 음양살이다. 보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경우 병자 꼭 구별하진 않아요. 무호 이런 게 두 가지가 뭐다? 이성에 대해서 뭐다? 좀 뭐죠? 이성에 관해서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생난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유혹을 받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음사,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인 거죠. 음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이런 것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음란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비화되면 일생이 피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유분한 거 엮여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요즘은 그나마 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어서 좀 괜찮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아닌 금기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호일주와 정밀주는 정력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전륜이니까 뭐예요? 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망성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육수성 6개의 뛰어난 별이죠. 육수성에 해당되는 신사를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동업 깊은 인물이다.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성은 영리하고 총명한 천재로 재치와 문양력이 있으나 성격이 급하고 뭐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독단적인 성격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업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6가지의 뛰어난 별, 이거의 육수성이다. 그래서 육수성은 머리도 좋고 뭐다?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기피하는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육수성을 한번 볼까요? 자, 육수성을 보면 병호, 정미, 무호, 기미 이건 똑같죠? 자, 병호 뭐죠? 무하고 같죠? 병호, 무호 그 다음에 정미, 기미 오미죠. 오미, 병무, 정무 그 다음에 무자축, 기축 이런 일주가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뛰어난 재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동업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추 방해살. 구추 방해살도 앞에서 한번 앞에 일주에서 나왔는데 자, 구추 방해살에서 구추살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의 추한살이에요. 자, 주색잡기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라를 참지 못해서 우라통이 터져서 남을 해하는 흉살이다. 그리고 방해살은 매사에 방해가 일어나는 흉살이다. 그래서 구추 방해살은 살아생전에 만나게 되는 9가지의 장애물. 그래서 이성, 문제 12, 결혼 실패, 승진 누락, 관제 구설, 형살, 수옥부, 복부 수술, 재물 손재, 입찰 실패, 교도소 출입 등 일상생활에서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험한 일을 겪는 흉살이다. 무월주는 형충 파해를 좋아하고 희로애락을 많이 겪는 사주다.
그리고 구추 방해살로 이별, 수술, 형별, 급변, 급난 등의 액난이 있는 사주를 할 것이다. 이런 삶을 방해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추 방해살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심상, 이 마음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죠? 자, 장군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흉살로서 잠살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장군들이 죽인 병사들의 원혼이 작용하여 흉기 또는 사고수로 몸에 큰 수술이라든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악설이다. 병호, 정미, 무호, 기미, 아까 육수성과 똑같죠? 임자, 개축, 일주 등이 장군부이다. 장군부는 뭐다? 지략가다. 지략가, 궁리를 잘한다. 장군사 일주의 화 또는 수가 태거하여 일간이 불 또는 물에 빠진 사주는 빙의현상, 즉 공황장애로 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접신에 따른 무속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하면 장군살 일주에 화 또는 수가 태거하여 일간이 불 또는 물에 빠진 사주는 빙의현상. 장군살 일주에 화 또는 수가 태거하여 일간이 불 또는 물에 빠진 사주는 빙의현상, 즉 공황장애로 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접신에 따른 무속이 될 수도 있다. 장군살이 화나 수가 태거하여 불이나 물에 빠지면 빙의현상이 생겨서 공황장애 생겨서 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접신에서 무속이 될 수도 있다. 장군전 또는 장군부살이 있으면 용맹하여 두려움을 모르고 일종의 편집지적 아집으로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하려는 경향, 고수익 고위험의 도박적 기질이 있어서 베팅 심리가 강하다. 장군전 또는 장군부살이 충행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수, 군인, 경찰, 사법 등의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이제 업상대체라고 하죠. 업상대체라면 흉을 피하고 명예 획득을 하게 된다. 무을주는 인성이 태광함으로 재관의 설기가 심해지므로 탈기죠. 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조는 바람직 쓰지 않고 뭐다? 만원이 유리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만원, 늦게 하는 결혼. 그게 좋다. 자, 그러면 기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앞에서 가져온 거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무오에서 자, 무오일주는 종교와 특히 불교와 인연이 많다. 아까 얘기했어요. 불교와 종교와 인연이 많다. 무오일주 역마나 고신에 관한 살이 뭐예요? 신이죠. 신. 역마살과 고신은 신을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 신은 뭐죠? 원숭이죠. 자, 오는 뭐죠? 말이죠. 말이 원숭이 등을 타고 가는 거죠. 원숭이가 말을 타고 가는 형으로 음아심원이래요. 음아심원. 자, 의 뜻은 말과 같고, 심은 마음은 뭐다? 원숭이 원자죠. 원숭이와 같다. 그래서 집에 들어있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술이나 도박 등의 중독 현상이 생긴다. 즉 번뇌와 정욕 때문에 마음을 억누릴 수 없다는 뜻으로, 번뇌와 정욕은 뭐죠? 지금 무오일주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특징으로 나오고 있죠. 정욕 때문에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는 뜻으로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음아심원 또는 심원음아. 이런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 사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자제하라. 그래서 만약에 무오일주면 신과 관련된 거. 신은 뭐죠? 신년이나 신월. 그렇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신금이 있는데 오화가 오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와 관련된 년, 5년, 5월 이런 식으로 그 날짜를 잡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뜻이죠. 자, 무오일주가 도와 묘를 보게 되면 자, 무오일주가 묘를 보게 되면 묘가 뭐죠? 도화죠. 묘를 보게 되면 묘가 뭐죠? 무토 입장에서는 관이죠. 관이 도화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오묘파가 되죠. 파 깨져버렸어요. 오묘파가 되는데 파의 작용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진행 중일 때 진행은 유지한 채 그 일의 방향이 중지, 확장, 변환, 변경, 리셋 행위가 일어나게 되므로 관제가 들어온다. 그럼 뭐다? 관이 파가 맞으면 뭐다? 오묘파가 되면은 관이 묘가 관이기 때문에 관이 파 깨졌다. 그때 이때 뭐가 된다? 관제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관제수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호일주가 자수운이 들어오면 좌우충으로 물이 날아가므로 건강에 해롭다. 자, 무호일주가 자수가 오면은 좌우충으로 수가 날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물이 날아가므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부적으로 미키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좋다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죠? 갑술명리학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미키마우스는 뭐죠? 미국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거죠. 물. 그래서 물을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대양을 건너가면서 뭐예요? 물을 빨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인파선, 갑상선, 당뇨 등을 조심해라. 갑상선 이런 거는 목의 기운이죠. 당뇨는 수의 기운이고 수가 날아가니까 건강에 이를 수 있다. 무일주가 자수가 들어오는 경우 좌우충의 정도를 보고 자수가 많아서 오화가 그걸 받으면 모선망 현상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오예요. 오가 뭐죠? 인성이죠. 인성은 뭐죠? 어머니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임수도 있고 여기 계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가 강하죠. 그럼 수국화로 뭐예요? 오화를 깨버리죠. 그럼 뭐요? 인성이 깨지고 어머니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는 거죠. 모선망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무일주 특징은 뭐 다른 말은 생각 안 나고 그냥 이 정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집도 세고 그래서 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수가 그래서 이 악산에 가서 돌을 좀 닦거나 그 다음에 수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무일주나 병호일주처럼 굉장히 일지가 양인이고 제왕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도 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일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